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내가 딱 일부러 한 번씩 딱 스캔해보니까 채점하고 나서 스캔을 해보니까 뭐가 지금 보이냐면 첫 번째 되게 숙제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형식적으로 숙제를 하지 않는다면 나라면 내가 너희라면 나는 A 단계부터 풀 거야 분명히. 왜? 내가 기본기를 제대로 알아야지 B 단계를 풀 수가 있거든 사실. 근데 그냥 B 단계부터 들이다 먼저 푼다라는 건 지금 내가 아직 진심으로 공부를 대하고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너희는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이야 그냥. 우선 그런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 또 형식적이라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 우선 상 문제는 뭐 돈이는 푼 것도 있어 보이지만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상 문제는 내가 과연 상을 풀 수 없을 거라고 단정 짓고 거들떠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상 문제는 푼 흔적 자체가 거의 보이지 않아.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앞부분에 대한 풀이가 안 돼 있으면 앞부분에 대한 거를 내가 이해를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지금 제대로. 두 바퀴 째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앞부분부터 신경 써서 나라면 풀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해오신 게 다 똑같았어요. 세 분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쨌든 숙제를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되게 형식적이라는 거지. 되게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 얘들아. 이해돼? 그래서 숙제를 한 거는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는 고마워. 잘했어. 잘했는데 이왕 숙제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지금 너희가 한 시간에 3배는 쏟아야 돼요. 지금 너희가 숙제하는 양에 비해서. 그래야지 제대로 된 숙제 하나가 완성이 될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신경 써서 A 단계부터 차근차근 다시 풀으세요. 다음 숙제는 그 전 단원 포함해서 A 단계부터 싹 다 다시 풀어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온 거 포함해? 오늘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냐? 지금 틀린 문제 보니까 설명하다 끝날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미리 얘기할게요. 미리 다음 숙제는 A 단계부터 다 푸는 거예요. A 단계부터 B 단계 그리고 B 단계 상 문제까지 도전해봅니다. 왜냐면 B 단계 상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4등급 이상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기본이야. 너희가 B 단계 3 정도를 풀 수 있으면 4등급은 당연히 나와. 당연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정시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 물론 수시도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봐. 너희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정시 가잖아? 그럼 너희가 지금 쓸 수 있는 수시 무조건 이상은 가. 내 생각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근데 그 기회를 버리고 수시를 택한다는 건 그냥 편한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지. 나는. 그죠? 그거는 솔직히 너희의 몫이야. 내가 그냥 지금 편하게 그냥 좀 낮은 대학교라도 어차피 그 지방대 가면 다 미달이야. 알죠? 뉴스에 나온 거 알아요? 지방대도 다 미달이에요. 지방에서 조금 약간 안 좋은 대학교 있지? 거기 싹 다 미달이야. 그래서 너희가 갈 수 있는 대학은 무조건 있어. 무조건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부하면서 다니고 싶어요? 이왕이면 조금 더 제대로 된 걸 배우는 데에서 배우는 게 낫잖아. 맞지? 얘들아. 그런 데는 너희 등록금 주면서 오라 그래 얘들아. 장학금 주겠다 그러면서 반 오라 그런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런데 너희가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갈 수 있어. 지방대는. 근데 이왕이면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라고요. 나은 환경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뭐 재수를 안 한 거면 마지막 기회잖아요. 최대한 활용을 해봐. 그래서 우선 진심으로 공부를 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얘들아 너희는 지금 진심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인드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 항상 저는. 그래서 먼저 그 부분부터 다시 세팅하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얘들아 그때 너희 모의고사 잠깐 대충 봐서 알겠지만 4등급 받는 거 어렵지 않아. 진짜 어렵지 않아. 몇 개만 더 맞췄으면 충분히 4등급 나온다. 물론 수능 때는 이제 재수생이 끼니까 조금 더 등급 맞기가 어려워지겠지. 하지만 그래도 50점대, 60점대 초반이면 다 나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좀 마음 독하게 먹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공부를 하면 정말 너희 11월 달에는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정말 아무리 노베이스여도 4등급은 맞아. 지금부터 공부해도 이래요. 아무리 노베이스여도. 근데 너희는 노베이스까지 완전히 쌩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감은 있잖아. 감은. 그죠? 그 감을 살려야 돼요. 계속.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진심으로 숙제를 하세요.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진심으로. 그 숙제는 너희가 스스로 계획을 안 세우니까 다른 사람이 내주는 공부량인 것뿐이야. 숙제를 의무감을 갖고 한다기보다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너희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란 말이야. 지금. 그죠? 그래야지 진짜 성적이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 얘들아. 자, 그래서 우선 수투 시간에는 테스트가 좀 약간 볼게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뭐냐면 내가 수투 시간에는 수투 데일리 테스트를 본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확통 시간에는 확통 데일리 테스트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중에 한두 번은 수1 데일리 테스트가 같이 껴있을 거야. 왜냐면 수1도 공통 과목이죠.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가 수1도 같이 껴있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풀으세요. 그것도 좀 같이 풀어야 되고 두 번째 너희들 그 데일리 테스트 풀고 나면은 틀린 거 어떻게 해? 틀린 거 얘들아? 틀린 거 그냥 오답노트 대충 써오죠. 그죠?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보고 틀린 문제까지 같이 풀어가야 돼요. 데일리 테스트. 왜냐면 틀린 거를 모르고 넘어가면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틀린 문제까지 같이 풀어볼 거고 그리고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2배수로 문제를 다 더 내줄 거예요. 틀린 부분에 대해서. 원래 3배수 내려고 그랬는데 그냥 2배수만 낼게요. 너희가 2개 틀렸으면 4개야 문제. 풀어와야 될 프린트 숙제가. 그렇게 똑같이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습이야, 복습. 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업도 최대한 너희가 정시에 시작을 할 수 있게 맞춰주세요. 정시에 딱 시작하고 수업 자체는 정시에 끝내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데일리 테스트가 있어서 내가 틀려서 오답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늦어질 거야.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면 무조건 정시 안에는 끝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성적을 올리고 싶은 제 마음이니까 꼭 이해 좀 해주세요. 정말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수업을 좀 시작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 테스트 볼 게 하나 더 늘었어요. 뭐냐면 개념 있지, 개념 테스트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계속. 알겠죠? 그래서 테스트 시간을 아예 끝나기 한 20-30분 전부터 20분 전부터 빼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같이 좀 참고해서 보세요. 왜냐면 개념을 쓰는 건 너무 중요해, 얘들아. 자, 우선 쌤 볼게, 쌤. 자, 수투 쌤. 자, 얘들아, 책 봐봐, 다시. 자, 지금 보면 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잖아, 맞지? 자, 우선 봐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체크를 좀 할게요. 보면 자, 우선 첫 번째 배우는 게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지. 함수의 극한에서. 네. 그지? 우선 함수가 수렴
수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만난다. 응? 만난다. 만난다? 만난다. 지우개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렴한다라는 거? 너가 생각하는 수렴의 정의는 뭐야? 봐봐, 얘기를 할 수 없잖아. 내가 개념을 제대로 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아무리 원초적이어도 상관없어. 지금 도현이처럼 만난다. 원초적이잖아, 되게. 이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 쓰여 있는 말투가 아니잖아. 그냥 원초적이어도 상관없어. 얘들아, 너희만의 언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으면 돼.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럼 나는 수렴한다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전 돼 있는 거야. 완전히 맞는 건 아니니까. 만난다라는 건 부족하지, 설명이.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잖아요. 위에서 오는 거, 아래에서 오는 거. 이어진다. 그거 아닌가? 그 이어진다라는 거는 연속 비족에 가깝죠. 그죠? 하빈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렴에 대해서? 값이 있다. 값이 있다. 좋아요. 이렇게 막 얘기하세요. 던져도 돼. 틀려도 괜찮거든. 근데 다 맞아. 다 일리 있는 표현들은 하나씩 있어. 만난다. 값이 있다. 그죠? 자, 봐봐요. 우선 수렴이라는 게 함수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야? 극한이지. 일단 대단원을 먼저 봐봐. 대단원을 보면 먼저 함수의 극한에서 왜 하필 수렴과 발산을 배우는지 봐봐. 얘들아, 먼저 구조적인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구조적인 걸 먼저 갖고 나서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숲을 보고 나무를 보듯이 먼저 구조 틀을 짜고 나서 그 안에 내용들을 집어넣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봐봐요. 수렴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값에 일정하게 다가간다라는 거죠. 맞아요? 어떤 특정한 값에 일정하게 다가가는 걸 수렴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난다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값에서 극한이 만난다는 걸 수 있어. 근데 이어져 있다는 연속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값이 있다. 그렇죠. 어떤 특정한 값에 다가가니까 그 값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결과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언어로 원초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뭐 잘 할 필요 없어. 뭐 이 말에 쓰여 있는 대로 할 필요 없어. 그냥 너희가 생각하는 표현 그대로 뱉을 수 있으면 돼. 자, 봐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함수 같은 경우에서 보면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죠. 그래서 x가 기준이 먼저 뭐야? x잖아. x가 a로 다가갈 때 맞지? 얘들아,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어디로 다가가니? l로 다가가죠. 네.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잖아, 그지? l에서 수렴한다라는 거죠. l에서 x가 a일 때.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값은 결과적으로 x값이야 y값이야. 그러면 Y값. y값이라는 거야. 그런 것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 아, 극한값은 y값이구나. 그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발산이라는 건 뭐야? 발산이라는 건 어느 값으로도 수렴하지 않는 게 발산이죠. 수렴하지 않는 거는 무조건 다 발산이에요. 맞죠? 그래서 발산에는 뭐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수2에서 배우는 거는 일반적으로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거죠. 거의 이 두 가지 개념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쪽은 그렇게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 다음에 봐봐. 우극한 자극한 있죠? 우극한 자극한이 뭔지 알지? 우극한이 뭐예요, 빈이? 네? 오른쪽에서 오는 거. 괜찮아요. 원초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지금 우극한이 뭐라고 생각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수시에서도 만약에 면접 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바로 아웃이야. 이제 뭐가 됐든 뱉어. 뭐가 됐든 뱉을 연습을 해야 돼. 돈이 뭐라고 생각해, 우극한이? 우극하냐? 응. 그냥 그 만약에 A라는 게 있으면 A 플러스 값. A 플러스 값. 그 A 플러스라는 게 무슨 말이야? 플러스가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가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니, 플러스가? A보다
조금 더 큰 거. A보다 조금 더 큰 거. 네. 맞아. 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오른쪽에서부터 온다라는 뜻이지. 맞죠. 국어적인 표현은 A의 오른쪽에서부터 온다는 거야. 그럼 A의 오른쪽에서부터 왔을 때의 Y값. 맞아? fx, Y값이잖아. Y는 fx지. 얘는 그럼 무슨 말이야? A의 왼쪽으로부터 왔을 때 x가 A의 왼쪽으로부터 왔을 때의 Y값이지 fx가. 네. 맞아요? 그것이 다 뭘로 같다는 거야? L로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극한과 자극한을 배우는 이유가 뭐야? 배우는 이유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맞지? 더 정확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극한과 자극한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저런 L 같은 걸 구하기 위해서. 맞아. 그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극한값의 유무, 극한값의 존재 조건이잖아. 아,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 그렇죠. 극한값의 존재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극한과 자극한을 배우는 거죠.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수렴하는 거죠. 맞죠. 맞아요.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극한과 자극한이라는 개념이 지금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지, 얘도. 자, 극한에 대한 성질 뭐예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뭐야? 리미트 CFX는 C 리미트 FX랑 같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문제 적용이 안 돼. 맞잖아. 그치? 그냥 거기 막 풀어져 있는 상수를 밖으로 내보내도 된다.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뭔 뜻이야? 그러니까 내보내도 된다 맞아. 네? 원초적인 말인데 네. 맞긴 맞아. 근데 요 말에서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 변형시켜도 된다. 수렴한은 지금 봐봐 얘들아. 이게 뭐야?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수렴한다는 거지. 아, 저거 밑에 값 있잖아요. x가 a로 가는 응. 저게 같으면은 짬뽕 시켜도 된다. 비슷해. 자 봐봐. 수렴하는 극한값에서는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렴하는 값에서는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수렴하는 극한값, 수렴하는 값에서는 이거 둘 다 수렴하는 거죠. 존재한다라는 뜻이. 수렴할 때는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단, 나누기에서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수렴하는 값끼리는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수렴하는 값끼리는. 꼭 기억해 주세요. 꼭. 요 개념, 여기까지가 세 개에 대한 개념이고, 그 다음 봐봐, 이제. 자,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건 실제로 그 극한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보자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한 종류를 보세요. 보면 0분의 0꼴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있고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죠.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크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것들은 3번, 4번은 결과적으로 다 뭐가 될 거야? 어차피 3번, 4번은 결과적으로 1번 아니면 2번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틀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1번과 2번은 푸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0분의 0걸 어떻게 풀라고 그랬지? 저거 0분의 0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모나 분자 없애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공통되는 게. 네. 곱하기 관계에서. 네. 그걸 없애준 다음에 네. 대입해서 그거 어떻게 구해요? 공통되는 거 어떻게 찾아? 만약에 뭐 x 플러스 1분의 뭐 x 제곱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x 플러스 1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되는 걸 없애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그게 뭐냐면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 인수분해. 인수분해야. 인수분해가 분모 분자에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애를 약분을 시켜줘야 되겠죠. 0분의 0꼴이 되게 하는 애. 맞죠? 그걸 약분시킨 다음에 그 극한값을 대입하잖아. 그 x값을 대입하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면 극한값이 나오죠? 이해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계산 어떻게 했어? 최고차함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 b지. 네.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다면 극한값이 나올 거고 분모 차수가 크면 0이고 분자 차수가 크면 무한대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럼 기본적인 틀. 알겠어요? 이건 기본이야. 기본 문제 푸는데. 셀에서 나와 있는 건 최소한이야. 자, 그 다음에 자 미정계수의 결정.
미정계수의 결정을 딱 봤을 때 너희가 문제가 떠올라야 돼. 어떤 문제가 있었지가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미정계수가 무슨 뜻이야?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맞지?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그 미정계수를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걸 찾으라는 문제지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찾을 때 우리가 요 1번, 2번처럼 맞죠?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 되고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 돼야 되잖아. 맞아요. 그 꼴을 이용해서 찾죠. 그치? 미정계수의 결정. 자, 그 다음에 자,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 봐봐. 자, 대소관계를 보면 여기서 자, gx가 fx보다 크거나 같아. 맞지? 그 다음에 리미트 gx와 리미트 fx가 존재하면 지금 존재하면 당연히 리미트 gx가 리미트 fx보다 크거나 같겠죠. 지금 함수 자체가 gx가 fx보다 크거나 같아요. 함수 gx가. 네. 그럼 질문할게요.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자,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요게 fx고 요게 gx야 얘들아. 그러면은 fx는 gx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요 그림은 어떤 구간에서는 그렇고 어떤 구간에서는 안 맞죠? 어떤 구간에서는 그렇고 어떤 구간에서는 아니지. 그런 거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모든 실수 x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모든 실수 x라는 건 어떤 곳에서든지 fx가 gx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런 그래프의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저 보세요. 어떤 구간에서든지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크죠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 모든 실수 x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야. 맞죠? 저렇게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은 무슨 정리야? 양쪽이 지금 L로 수렴하네. 그러면 가운데는 당연히 어디로 수렴해야 돼? 네. L로 수렴해야 되겠죠. 샌드위치 정리죠. 양쪽이 수렴하니까 당연히 가운데 거는 따라가야 된다. 대표적인 문제가 뭐 있어? 이런 거 있죠. x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하고 마이너스 x분의 1 그 다음에 x분의 1 플러스 1이 있어. 그럼 요 가운데 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야 되나? 그럼 얘 어디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예? x가 무한대로 가. 얘 어디로 가야 되나? 예. 걔요? 어. 무한이요. 예? 마이너스 무한. 지금 어디로 가? 예? 얘 0으로 가지. 얘 뭐 남아 그러면? 1. 어? 남잖아. 분모의 무한이면은 무한 아니에요? 분모의 원이면 0으로 가잖아. 무한대 그 얘기잖아. 그럼 얘 1로 가죠. 그럼 오른쪽은 어디로 가? 2요? 1 아니에요? 2요 1이요. 1. 1이죠. 얘도 0이잖아. 그렇죠. 맞아. 근데 봐봐. 얘는 0 플러스 1이지. 얘는 마이너스 0 플러스 1이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으로는 얘보다 조금 더 큰 거 아니야.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얘들아? 조금, 아주 조금은 있다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얘가 1로 수렴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거예요. 이 가운데 게 어디로 가겠니? 이렇게 물어볼 때. 되죠? 그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자, 봐봐 얘들아. 그러면 자, 38번. 자, 38번 볼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 너희가 골라봐. 극한값이 있는 것만 있는 대로 골라봐. 말하면서 몰라요? 하나씩 물어볼게요. 기억. 극한값 존재해요, 하빈이? 존재하죠? 뭘로 존재해요? 극한값이 얼마예요? 0이죠? 지우기 2번은요? 니은은요? 존재해요? 극한값 얼마예요? 1이요? 0이죠? 0. 그죠? 디귿, 동원이 존재해요? 디귿이요? 네. 뭐예요, 극한값? 0이요. 0이요? 근데 0이 아닐 것 같은 이런 직감이 딱 왔어요. 오케이. 하민이, 디귿 존재해요?
디귿 아닌 것 같아. 안 존재해요? 이유는 뭐예요? 아, 모르겠어요. 존재하는데 그거 아니? 느낌은 오는데 설명을 못하겠나? 아니 그거 아니야? 아 아닌가? 지우개. 모르겠다. 존재해요? 왜 안 존재해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 너 지금 너가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정확했어. 뭐가 왜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떻게 나왔어? 일단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주고 응.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고 이거 없애주고 하면 1 더하고. 정확했어요. 자 봐봐. 지금 극한값의 존재 조건은 반드시 뭘 봐야 돼? 우극한이랑 자극한을 봐야 돼. 그렇죠. 맞죠?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네. 같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극한값이 지금 존재하는 걸 물어볼 때 이런 것들 지금 보면은 1을 넣어보세요. 0분의 0꼴이지. 0분의 0꼴을 대하는 자세가 뭐였어?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절대값을 대하는 자세는 그 와중에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클 때랑 절대값 안에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죠. 네. 절대값을 대하는 자세는.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클 때는 x-1이 0보다 크다라는 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네. 절대값 안에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뭐야? x가 1보다 작다라는 소리지. 네.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지. 절대값이 그냥 곱겨지잖아. 맞습니까? 근데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지 얘들아. 네. 그럼 이렇게 나눠놨어. 이렇게 나눠놓은 다음에 인수분해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인수분해 하면은 얘는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2분의 1. 그렇죠.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잖아. 그지? 약분이 되지. 그러면은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에요.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약분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르죠. 아직 감각 살아있네. 서로 다르니까 디귿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리을은? 도원이? 리을이요? 응. 리을. 잠깐만요. 저거 x-5랑 x 플러스 5. 그 x 플러스 5 들어가면은 응. 존재하죠. 그렇지. 얘는 절대값이라는 애가 아예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그냥 약분해서 하면은 10이 되겠지. 맞아요.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한값을 판단합니다. 자극한과 우극한을 비교를 반드시 꼭 신경을 써줘야 되겠지. 그죠? 자, 이용 2번 봐봐 얘들아. 자, 얘를 보면 어때요? 43번. 자, A-B를 구하래. 자, 아까랑 느낌이 좀 비슷하지? 자, 각자 지금 풀어보세요. 저기 다 했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네? 다 했어요? 아니요. 아, 네, 이거. 현민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도훈이 네? 한 대까지 얘기해보세요. 일단 답이 0 플러스 플러스예요. 0 플러스 플러스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0보다 어. 조금 더 큰데 어. 거기다가 조금만 더 커도 돼요. 얘가요? 아니요? A-B. A-B
B가요? 네. A는 뭐 나왔어? 0이요. 0 플러스 B는? 0 마이너스. 자, 봐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운 개념을 적용을 아예 안 시키고 있어. 근데 저거 뭐 어떻게 그거 0분이 0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선 봐봐. 절대값이 있지 얘들아. 절대값이 있으면 먼저 뭘 해야 돼? 기본적인 게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눈다.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절대값 안에 쓰여져 있는 게 누구야, 도훈아? x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x-2가 0보다 클 때랑 x-2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눈다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져요? 그냥 그치? 그냥 벗겨져서 뭐가 돼, fx는? x-2분의 x 마이너스. x-2지.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벗겨져?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가 붙여서 벗겨지지. 이렇게. 네. 맞아요? 왜요? 먹었어요? 예뻐? 오케이. 키큰. 아. 저거 얼마야, 도훈아 저거? 네?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 얼마예요? 얘 약분하면 얼마야? 그 친구요? 어. 1 1이지.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지. 봐봐 다 나왔잖아 그러면. 자, x가 2 플러스라는 뜻이 뭐야? 2부 2 x가 2 플러스라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죠. 네. x가 2 마이너스라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아 2네. 그러면 그래서 그렇지.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가 답이 되는 거야. 맞아? 어. 일단 잠깐 끊고 갈게 얘들아. 쉬고 있어요? 예 잠깐.